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담아 공든 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요. 취소! 편집해주세요, 취소. 안녕하세요. 젠가왕입니다. 오랜만에 젠가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신 강래군 소장님이십니다. 와. 예, 저는 이제 인권자는 사람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냥 박래군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가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박래군 소장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종주를 하셨다고.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천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633km를 이렇게 국토종주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120, 150km 이렇게 정도 달려서 5일 동안 차별금지법 요거 자전거에 꽂고 이 깃발을 계속 꽂고 네. 온 국토를 달리셨다고 하니 맞아요.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이게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저 이틀 남겨놓고는 자전거 고장이 났어요. 변속이 안 되고 계속 오르막만 나오면 그걸 끌고 가서 끌고 등산을 하고 이런 판이어서 야, 이 초행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박래군 소장님께서 즐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힘들었지만 재밌었어. 수십 년 동안 늘 고통받는 사람들, 인권 피해자들 곁에서 정말 매섭게 싸우시는 모습을 저는 주로 보다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영락 없는 자전거 타는 아저씨시네요.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젠가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나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막혔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농성이나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으로 좀 억울한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박래군 소장님께는 이 청와대 앞이라는 곳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도 여기 와서 농성하고 작업 항상 와서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뭐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퇴근의 자유가 제대로 온전하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제한이 되는데 어떤 거 저게 무슨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이제 인권 상황인 거죠. 납득할 만한 기준이라도 네. 있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 바뀌어서 적어도 저는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눈물을 덜 흘리셔도 되지 않을까, 좀 한대짬을 덜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꽂고 다니셨던 이 차별금지법과 예, 예. 국가보안법이지 예. 않을까 싶은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서신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한 게 2007년도예요. 올해 이제 14년이 된 거잖아요.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게 뭔지 이게 사실 상식적인 얘기하는 건데 저 집권 여당 쪽에서는 아직 발의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긴 하지만 또 잠자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요거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좀 관심도 끌어내고 다시 이제 국회도 압박해가면서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좀 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대충 이런 법이라더라라고 어디서 가짜뉴스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오셔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다 외우시나요? 다 모르죠. 제가 찍은 차별금지법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래. 꼭 봐주시면 좋겠고 차별금지법을 17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17대, 18대, 19대 지금 21대 국회 때까지 여러 차례 발의를 하고 저도 그중에 19대 국회 때 대표 발의를 했었었는데 번번이 그걸 막혔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또는 제가 속해 있었던 통합진보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자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통합진보당도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저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됐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때 종북공세에 몰렸었던 그 통합진보당과 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내란음모 사건은 잘못된 것이고 무죄다. 이석기 의원은 석방해야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박래군 소장님이셨거든요. 글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이 참 두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인권운동가로 살아가시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금기를 넘는 용기를 발휘하셨
하셔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두려운 것보다도 그때 진짜 분위기가 묘했어요. 아니 무슨 내라는 뭐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내놓은 것들도 그런 증거 없이 그냥 주장인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녹취록도 엄청 막 단어 바꾸고 문장 바꾸고 막 해서 지들 멋대로 막 짜증기 하고 이랬다는 게 이제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건데, 그때 사건이 났을 때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 또 운동 사회의 분위기, 이게 아주 진짜 묘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이 저 내라는 뭐 저거는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바로 이제 마녀 사냥 같은, 굉장히 답답했죠. 그게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한 목소리를 좀 해서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딱 같이 어려울 때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이제 차별 사유 중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신은미 씨가 콘서트를 네. 했을 때 황산 테러가 맞아요.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종북 콘서트라고 그런 명명을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배제시킨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혐오 발언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가 있을까? 대통령은 혐오 발언해서 안 했겠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맞아요. 필요한 이유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굉장히 의외로 자기가 차별당한 경험이 있냐 그러면은 없대요. 저는 분명 차별당하고 있는데 없대. 우리 사람들이 차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차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발견해야 될 때예요. 종북 이런 것들이 차별이고, 이선호 씨 거기도 보면요, 따지고 들어가면 차별 구조가 있는 거죠. 노동 내에 차별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어떤 이런 거에는 주로 좀 비정규직 뭐 이런 저거들만 하게 된다든지, 최근에 저기 부사관 그 지휘관들이 대하는 거 보면은 사실 그 2차 가해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국내에서의 남녀 차별의 그 구조들이 있는 거거든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 또는 청년이나 여성에게 할당제를 부여하는 예, 것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것들을 아이고 정치가 왜 역차별이라고 그런데요? 반대하는 그거? 지도 청년 할당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차별주의자예요. 공정하다는 작가. 마이클 샌델. 이거라고 책을 좀 보내줄 거야. 내가 책 사줄게. 아, 공부 좀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렇게 14년 넘게 동안 제정이 되지 않고 자꾸 미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첫째는 이걸 프레임을 동성애 합법화변으로 만든 그 보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죠.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뭘 했냐면 1910년대에 백정과 백정 아닌 이 사람들과 동성 예배를 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런데도 그걸 했어요. 해냈어요. 그래서 그 백정 해방 운동에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인권운동에 되게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데가 진주교회인데, 근데 거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주교회의 역사를 막 3.1운동에도 나섰고 이렇게 이제 백정해방운동에도 나섰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현재적 의미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 이 정치인들이 인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구 목사들이 와서 반대한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 자기가 대선 못할 것 같으니까 막 흔들리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진주교회가 그랬고 맨 처음에 이렇게 난리치고 그랬는데 결국 6개월 만에 다 신도들이 동성예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뭐 이런 역사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소신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 이럴 때 국가보호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민주당의 다른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야, 이게도 민주당 한 번 더 한번 믿어보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10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예.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6월 23일 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죠? 국민동의 청원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려워하는데 진짜 예전보다 좀 쉬워졌어요. 옛날에 할 때보다. 비회원이어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떨지 않으면 돼. 저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괜히 이거 겁을 내는데 겁만 안 내고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비회원 해가지고 핸드폰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차근차근. 네. 모르면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무산되는 거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포기해야 돼. 우리는 도리어 이제 혐오 세력한테 지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혐오 세력은 작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동의 청원을 후딱 해갖고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데 그- 국민동의 청원 그 10만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혐오 이제 세력들한테 사람들이 밀려서. 침묵하던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지금 나서줘야 됩니다. 행동해야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고 그냥 차별금지법 남이 해주겠지, 뭐 방대군 같은 사람 나서서 해주면 난데 그 덕 좀 보자, 이래갖고는 안 돼요. 그게. 모두가 차별의 피해자이다. 그럼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차별의 피해자이고 우리 스스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인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되게 이기적으로 수용돼 있어요. 자기가 당하면 억울해. 그래서 필요한 찾는 게 인권인데 남들이 당하는 고통, 차별이라든지 외면하면 자기도 그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같이 차별을 넘기 위한 행동들 같이 해나가야 된다. 저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대의식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산재 사고로 청년 노동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걸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겨울에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미약하나마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고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데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천적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너무나 절실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생겼을 때 우리 삶에 당장 나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법 하나 뭐 만들어진다고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억울한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못하고 뭐 망설이고 그럴 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 그런 거다라고 보여요.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그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이 차별금지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6월 23일까지 가지 말죠. 가지 너무 말고 많이 빨리 이번 주에 끝내버렸으면 네, 좋겠네요. 빨리 끝. 진짜 게임에 진심이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을 잃었어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짱짱하지? 에휴, 금방 끝나겠는데. 지금 이 게임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진짜 그런 것도 뭐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안 하게 쳐주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규칙은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마음을 담아 공든 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요. 취소! 편집! 편집해주세요, 취소.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마음을 담아 다시 잘 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벌칙이 있어요. 오랜만에 지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요. 부단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몇 달간 젠가를 손에서 좀 놓았더니 이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많은 기대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며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강왕으로서 차별금지법 시행 거창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또 갑자기 진지한 질문 하셔가지고 진지한 얘기 해야 되나? 끝.